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 기본 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를 다룰 거냐면요. 무슨 분야가 됐든 그 분야의 역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의 역사, 또 시대별 변철사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그리고 사무관리 기능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결합적 기능 또는 정보 처리 기능이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 조금 다뤄보고요. 또 사무관리 목적 크게 4가지로 분류한 부분이 있어요. 그 4가지 한번 얘기를 다뤄보고, 또 그리고 사무관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관리,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획화, 조직화,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만 한번 얘기 드려보고, 또 그리고 사무관리 효율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김태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장했던 사무관리 경제성, 능률화. 그래서 여기 작업 능률, 정신 능률, 균형 능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개요 정도만 한번 제가 얘기 드리고, 또 여기는 좀 한번 왜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또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무관리는 아니지만 그 개념이 약간 유사한 게 있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또 그리고 행정법에서 나와 있는 사무관리, 그리고 민법에 있는 사무관리. 이런 정도 얘기가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다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사무관리 어떤 변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무관리 변천. 사무관리 변천이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 변천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물론 책에 박스 형태로 했는데 뭐냐면요. 먼저 사무관리의 어떤 시작. 시발하니까 약간 표현이 그래서요. 이렇게 시작이라고 볼게요. 시작은 어떠냐면요. 사무관리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자가 있어야지 사무관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어떤 문자 사용과 동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 사용과 동시에 사무관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문자 없는데 말로 사무관리 하는 겁니까? 근거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다 조금 건너뛰어서 한번 보면요. 거기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은나라 시대, 중국 은나라 시대 갑골 문자라는 거. 여기도 조금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중국 은나라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신을 못하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7, 80년 전에 그 은나라 유적터가 발견되면서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은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돌이라든지 어떤 거북 등고죽에다가 기록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한 일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사무관리다. 그러면서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거는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복식부기가 발명되면서 복식부기. 이것 때문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왜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계 업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저도 또 이런 회계 업무 쪽을 좀 봤으니까요. 그런데 복식부기라는 건 어떠냐면 어떤 일정한 거래든지 사항이 있으면은 양쪽이 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증 능력이 있어요. 틀렸으면 뭐가 틀렸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제도가 왜 이때 생겼냐면요. 유럽에서 어떤 북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거기 가서 무역을 한다면서 일을 벌릴 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무슨 운송수단이 어떤 교통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무슨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한테 일감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했는데 그게 바로 복식부기라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또 더 큰 획기적인 전환은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간의 수공업 하는 정도에서 또는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큰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공장을 크게 세우면서 생산활동이 크게 벌어지면요. 다 자연히 문서관리, 사무관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재료를 사와야 되고 또 물건을 팔아야 되고 외상을 주고 또 직원들 어떤 관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무관리가 또 어떤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쭉 했고 또 그리고 나중에 주관식 문제 때 제가 집어넣지만요. 이렇게 테일러와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학적 관리법. 여러분들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테일러는 경영학자지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사무관리학자 중에서 당신 누구 제일 존경스러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테일러라고 지칭해요. 왜냐면요. 테일러는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두뇌가 명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